중국 지표의 부진함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셨습니다. 어제 나온 지난달 주요 경제 지표가 좀 부진하면서 중국 시장의 투자 심리가 좀 약화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했던 8월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 그리고 1월부터 8월까지 고정자산 투자 등이 모두 시장 예상을 밑도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인 상황과 함께 긴축설까지도 함께 상황 살펴보도록 하죠. 예, 최근까지 전 세계 금융시장 상황과 특별히 관계없이 탄탄하게 나홀로 강세 추세를 보였던 중국 시장이 최근 며칠 동안 약간 주춤되는 그런 모습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요. 자, 일각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망입니다. 다음 달 중후반 10월 18일부터 중국의 19차 공산당 대회가 있습니다. 시진핑 1인 지배 체제가 확립되는 그런 정치적 이벤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이후로부터 정치적 안정을 취한 시진핑 정부가 현재 상황 여러 가지 자산보물 문제, 부채 문제 등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또는 현재 미리 사전 어느 정도 준비를 하기 위한 긴축 기조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어제 유럽 증시에서 현재 영국 증시가 급락한 것은 영국 영란은행이 중앙은행이 금리를 조기에 인상할 수도 있다. 이렇게 시사를 한 그런 것과 어느 정도 또 관련돼 있기도 합니다. 또 다음 주가 되겠습니다. FOMC가 있죠. 당장 9월달에 금리를 인하하지는 않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금리만 따진다면 완화적 기조가 뚜렷한 그런 상태 하에서 적어도 자산 축소에 대해서는 그 윤곽, 로드맵을 제시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거의 악재로 작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중국도 미국도 다소 물가가 지난 8월 달입니다. 좀 높게 나왔다는 거죠. 지난주 말에 발표됐던 중국의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도 상당히 높습니다. 소비자 물가 1.8%. 그리고 어제 장중에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 물가 1.9%. 작년 동기 대비입니다. 전달 대비로는 0.4%. 한 달 만에 0.4%로 올라갔어요. 상당히 큰 폭으로 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런 것 때문인지 특히 현재 물가에 민감한 성장주를 중심으로 해서 나스닥이 장중 약세로 전환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건데요. 만약 이런 식으로 약간 물가와 관련된 긴축 기조가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것이 아주 심각한 구조적 악재는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조정의 빌미나 시장 판도 변화에 어떤 모멘텀이 될 소지가 높다는 것이죠. 일단 긴축의 영향과 관련돼서는 저도 자주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전예도 제가 제시해드린 바 있었죠. 가까운 예로 본다면 2004년이고요. 그 10년 전에 또 1995년도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2004년도, 1995년도 사례 두 경우 모두 다 긴축 그 자체가 당장 시장에 큰 악재로 작용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2, 3년 정도의 시차를 거쳐서 결국 후행적으로 전 세계 경제 약간 뜨겁게 달아오른 경제를 식히는 억제력을 발휘했거나 또는 그것이 지나쳐서 어떤 큰 문제가 발생시키는 약간 상당히 뒤늦게 한쪽 후유증이 발생 또는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큰 문제로 비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인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단지 지수 조정의 빌미나 시장 판도의 변화의 모멘텀에 대해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간단하게 넘어갈 그럴 상황은 아니다는 점을 봐야 된다는 건데요. 그 칼날을 갖고 있는 현재 손잡이를 갖고 있는 국가는 미국과 역시 중국. 미국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완화적 기조가 비교적 우세한 편입니다. 문제는 중국이라 하는 건데요. 중국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현재 CPI 또 PPI도 급등을 했습니다. 6.3%나 나왔다는 거. 생산자 물가도 그렇게 높고요. 그리고 또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제1선 도시, 제2선 도시 특히 동북 쪽에 상하이 베이징을 중심으로 해서 또 항저우, 광저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도시들의 현재 부동산 가격이 급증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가계부채도 부채지만 기업부채가 심각합니다. 기업부채의 지금 규모가 GDP의
170%나 된다는 거죠. 이것이 절대적인 수치가 가장 높은 것은 아니지만 증가 속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그런 것들이 부담이 돼서 결국 19차 당대회 이후에 디레버리징, 즉 부채 축소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시각이 매우 설득력 있게 제시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은 지난 거의 10개월, 거의 1년 전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당시 현재 경제 분야 3대 모순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 2016년 11월, 작년이죠. 11월 달에 6중 전회 끝에 정치국 회의에서 선상에서 그때 얘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시진핑 주석이 언급한 3대 경제 분야입니다. 전체 5대 모순 중 3개 부분이 경제 분야 모순이었던 건데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자산 거품이 껴있지 않느냐 진단해야 된다는 거고요. 또 과도한 레버리지는 부채입니다. 부채가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니냐. 가계도 기업도. 또 한 가지는 현재 리커창 총리를 의식한 것 같습니다. 지나치게 완화책을 확대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다는 것. 실제로도 그 당시 그러한 모순을 제기한 다음 리커창 총리의 존재감이 상당히 약화됐죠. 지금은 거의 언론에 보도되지 않을 정도로 존재감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만큼 시진핑 주석을 직접 경제 분야까지 챙기는 그런 모멘텀, 계기가 됐던, 시점이 됐던 것도 그때였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작동되고 있다는 건데, 바로 그러한 점을 의식하고 있는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 봤을 때 현재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현재 자산 가치를 이들을 그냥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또 부채 문제도 있죠. 그런 것에 대한 배경으로 작용되고 있겠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전체적으로 중국의 그러한 긴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것이 시장을 크게 위협하는 악재는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안도 요인도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경계는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현재 장세가 크게 망가질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물가 문제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CPI, 소비자 물가지수 1.8%, 지난달 1.4%에 비해서 크게 늘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계절적인 측면이 좀 있고요. 또 현재 지금 돼지고기 등 식료품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생필품의 가격은 큰 동요가 없다는 것이고요. 또 어차피 중국 정부의 구조적인 추세적인 물가 관리 목표치는 2.5% 내지 3.5%입니다. 지금 현재 1.8%는 그에 훨씬 못 미치죠. 오히려 물가가 낮아서 더 올려야 될 판입니다. 해서 1.8%는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정도의 물가 수준이고요.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높기는 합니다. 6.3%나 증가됐다는 건. 하지만 그것은 재작년 말부터입니다. 추진을 해왔던 공급 개혁과 관련돼서, 또 현재 금년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인프라 투자 확대와 관련돼 있다는 것이죠. 현재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경기 회복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생산자 물가 지수가 급등하는 것은 거의 1년째 지속되고 있는 그 자체가 약간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추세 방향으로 봤을 때는 중국 경기가 제조업을 기반으로 해서 탄탄하게 또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하는 긍정적 측면이 더 강하다 하는 관점으로 현재 생산자 물가는 봐야 된다. 다만 속도 조절은 필요하다 하는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정치적 측면에서 봤을 때도 비록 19차 공산당 당대회가 상당히 중요한 정치 이벤트이긴 합니다만 그게 전부 다는 아니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현재 7중 전회도 있고요. 또 경제 공작 회의도 12월 달에 있습니다. 또 그 내년도 1분기에는 정협도 있고요. 전인대도 있습니다. 굵직한 그러한 정치 행사들이 있어서 과연 이 상태에서 공격적으로 긴축 기조로 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디레버리징과 관련돼서, 즉 부채 축소와 관련돼서 중국 관계당국에서는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을 하지는 않는 듯한, 의식은 하되 그것을 걱정하지는 않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개시장 조작이나 또는 현재
여갈피 같은 경우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런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최소한 단기, 중기적으로 유동성을 조절하는 그런 모습이 비교적 시장에 효율적으로 그 결과를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 즉 디레버리징이 비교적 통제 경제 하에서 수월하게 작동되고 있다는 점에서 자신감을 좀 갖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금년 들어 위안화가 가파르게 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달러 대비 벌써 6% 넘어 7%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런 정도 상황에서 만약에 여기서 긴축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위안화가 더 강세를 보이겠죠. 그에 따른 위안화 추가 절상과 관련된 문제, 그렇다면 경제, 특히 수출과 관련된 경쟁력이 채산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 것을 안고 긴축을 강하게 단행하기는 어렵다는 측면에서 현재 긴축 문제가 큰 문제, 시장을 위할 정도의 그런 리스크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